오늘 최대와 최소랑 관련된 부분 벌써 이제 10단원대로 들어갔고요. 수업은 어느덧 3분의 1을 넘은 시점입니다. 최대 최소 이 부분 진행을 할 건데 이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유형 파악만 잘 되면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최대 최소부터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조금은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관을 먼저 얘기를 좀 하면서 진행을 좀 할게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기본 개관이 그냥 오늘 수업의 전부 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하는 지금 그 파트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관이 전부 다예요. 자, 세 가지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세 가지의 최대 최소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어떤 함수가 fx가 있어서 걔가 이차함수인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거지.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 함수의 이제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a가 0보다 큰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고요. 그럼 그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면 그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한 이러한 함수고 최대값이 존재할 텐데 그럼 이러한 최소값, 우리가 말하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서의 값은 y값을 말하는 거예요. y값.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 점의 y값. 이게 최소값이고 최대는 이 점의 y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값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 상황에선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 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인수분해했더니 주어진 함수가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알파랑 베타가 실수면 그렇다는 것은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잖아요.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그럼 얘는 언제 최소가 되는 거냐면 이차함수는 대칭이니까 알파랑 베타의 정가운데 값. 정가운데란 얘기는 x가 얼마인 거죠? 알파랑 베타의 평균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잖아. 그럼 이때는 x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일 때 최소가 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물론 그때의 값은 y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f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란 얘기예요.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의 꼴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럼요 2차식을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의 꼴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럼 그때는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p, q 꼭지점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역시 이 점 좌표가 p, q니까 그럼 그때는 x가 p일 때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대 최소 값은 fp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요 직선의 이름은
x는 p다라는 직선이죠. 이 직선의 이름은 x는 p라는 직선이잖아요. 우린 그 직선을 대칭, 이 대칭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대칭축은 얼마냐면 A, B, C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대칭축은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그 대칭축 P의 값은 뭐랑 같다? P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P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것은 이거를 전개해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실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완전 제곱의 꼴, 즉 대칭축을 찾아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꼭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되거나 또는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실근의 정가운데 값에서 최대 최소 결정된다. 굳이 얘를 전개해서 이 형태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첫 번째 주제이고요. 완전 제곱의 꼴로는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직관적으로 바꾸는 게 힘들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다. 대칭축을 집어넣을 때가 결국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거다. 즉 얘는 F 마이너스 2A분의 B를 말했던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 사실 얘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상당수의 킬러 문제들이 두 번째 주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수학 하, 수학 1, 수학 2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어진 것을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되는 경우들, 그때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1에서 지수를 배우는데 지수를 치환했더니 2차식이 되는 경우, 또는 삼각함수를 배우는데 삼각함수를 치환했더니 2차식이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문제를 풀 때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는 범위가 주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범위가 A에서, A란 말 쓰지 말까요? 알파에서 베타까지다 라는 X의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최소.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의 대칭축은 바로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범위가 주어져 있대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대.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그때는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의 위치를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 그러니까 XY축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개형만 그리는 거야.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그냥 그리고 A가 음수면 이런 그래프만 그냥 그리면 돼요. 그럴 때 대칭축을 반드시 같이 표시한 그 상태에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얘는 문제 풀면서 계속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이 객관만 알면 오늘은 다 끝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필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필기를 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실수 x, y 또는 k까지 실수 x, y가 있는 식.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등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 xy가 주어져 있는 또는 xy, k가 있는 그러한 식에서 최대 최소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제는 포인트를 x, y, k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제 세 번째 유형의 포인트를 여기다가 두는 거야. 실수. 그런데 그 식이 2차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걔를 등식으로 생각했으면 2차 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2차 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있다? 아하, 실근이 있다라는 거구나. 실근이 있으니까 뭘 생각할 수 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 판별식은 0 이상이겠죠. 그렇게 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특정 미지수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범위로부터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유형인데 세 번째 유형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오늘 수업할 땐 눈에 잘 보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오늘 수업할 때 문제를 가지고 걔가 첫 번째 유형이니 두 번째 유형이니 세 번째 유형이니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물어볼 거거든. 그럼 셋 중 하나니까 얘를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그냥 전범위의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의식적으로 요 세 번째 유형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도 그 문제를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거의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요 유형을 우리는 그죠? 요 유형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얘가 이 유형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약간 정리가 되었나요? 자, 필기가 다 되었죠. 설명 들으면서 충분히 필기할 시간을 줬는데 자, 우리는 네,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고. 한번 달려보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쭉 달려봅시다. (11-1번) 문제부터 11-1번 이참수가 x는 2에서 최대값 n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린 주어진 2차식 y는 a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제곱이 얘가 x는 2에서 최대값 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함수가 또 0,4도 지난다면 a, b, n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유형인 거야. 첫 번째 유형이었고 x가 2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래프적 의미로 만약에 간다면 꼭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적 의미로 간다면 이거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죠. 최대값 존재하는 이차함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2일 때가 y가 n이란 얘기고 걔가 0,4 0은 그러면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특정한 점 0,4를 지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꼭지점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주어진 이 식은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n과 똑같은 거다 라고 식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서 둘이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x가 2에서란 얘기는 x는 2를 대칭축으로 갖는 거다. 근데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걔가 2가 되는구나 이거랑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 n이 된다라는 거랑 0,4를 지난다는 얘기는 x에 0을 대입했더니 4가 되는구나 라는 거와 그리고 최대값이 있다는 것은 a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위로 볼록한 a는 0보다 작다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수식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0을 대입할 때 4니까요. 0 집어넣어주면 a제곱이고요. a제곱이 4란 얘기는 a가 뿔마이지만 음수.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b의 값은 8이 나오겠네요. a랑 b를 구했으니까 x에 2를 집어넣은 n의 값 구할 수 있고 실제 n을 구하면 12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건 첫 번째 유형이거든요. 첫 번째 유형 그냥 전체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첫 번째 유형은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수식적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계속 두 번째 거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유형들이 쭉 나갈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플러스 5.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뭐다?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주려면 그냥 한번 끝까지 바꿔볼게요. 물론 축의 방정식을 알아서 축의 그 값만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제곱식으로 고친다면 그때의 축은 x는 2죠. 얘를 가지고 제곱식으로 고치면은 축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x에다가 2를 놓고 y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최소가 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어.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식을 쓰면서 초보자가 그러니까 그냥 얘를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좋죠. 이 식을 가지고 제곱식을 만들려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얼마의 상수가 필요한 거다? 4가 있으면 제곱식이 되잖아. 그러면 4를 지금 더했으니까 다시 4를 빼면 된다. 괄호 표시하고 그리고 플러스 y제곱의 개수 2니까 2로 묶어주면 y제곱이 있고 2로 묶어주면 4y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식이 되려면 4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4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4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해주면 여기까지 식과 같은 식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상수는 더하고 뺀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괄호에서 제곱식만 뽑아내면 얘는 x-2의 제곱, 이거는 2 곱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뽑아내지 않은 값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더하기 5 이렇게 나온다. 그쵸? 뽑아내지 않은 값은 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것은 x가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최소값이 결정되는 거고, 그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12 더하기 5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익숙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제곱의 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의 x값과 y값을 바로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곱식이 되려면 x는 2가 돼야 되네. 제곱식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x에 2 넣고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을 구해도 똑같은 값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자,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거를 한번 그럼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 방법인 거고요. 그럼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z 더하기 15 최소값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제곱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야. x제곱 빼기 2x니까 걔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꼴로 변형된다. 그러니까 x에 1을 넣을 거고 y에 2를 넣겠죠. 그리고 제곱식으로 바꾸면 z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에 그냥 이 값들을 집어넣은 결과치를 구하면 그게 1이 나오고요. 그 얘는 최소값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주제였던 거고요. 첫 번째 주제는 그래프의 개형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머릿속으로만. 어떻게 본다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긴 되게 힘들지만 그냥 어떤 상황이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한 상황, 그냥 그 상황 느낌만 갖고 있으면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최소값이 있는 상황이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프를 억지로 그리지는 않는다. 두 번째 유형. 다시 한번 두 번째 유형의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유형 뭐였냐면 x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제한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칭축의 방정식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에서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관련된 문제가 11-3번입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거랑 똑같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습관을 기르면 되게 좋거든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3
x 범위는 0에서 4까지래요. 아, 어떤 상황이죠? 제한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Y축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하는 거야?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은 꼭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뭔데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죠. 대칭축, 그쵸? 완전제곱의 꼴로 고치면 x가 1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요거의 이름은 x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의 이름이 x는 1인 거야. 선의 이름이. 근데 x범위가 0부터 4까지잖아. 그럼 x는 0이라는 선을 그려보세요. 아, 선생님이 x는 0이라는 선을 그려봐라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x는 0? 그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할게. 이 선의 이름이 x는 1이라는 선이야. 그냥 이게 x는 1이라는 함수인 거예요. 그쵸? 그냥 그 직선의 방정식인 거라고. 그러면 x는 0이라고 하는 선은 뭐냐? 0이 1보다 더 작잖아.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죠. 수직선에서. x가 작아지면 왼쪽으로 가죠. 그럼 x는 0은 1보다 작으니까 이거에 더 왼쪽에 있는 어떤 선인 거야. 이게 x는 0인 거라고. 그럼 x는 4는 어디에 있느냐? 1을 기준으로 해서 0까지의 거리보다 4까지 거리가 더 머니까 이 축에서 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x는 4는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다가 x는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꿈틀이 우리 그 꿈틀이 과자감이죠. 그 꿈틀이 그 있잖아요. 꿈틀이 그거 막 녹색도 있고 뭐 빨강색도 있고 막 노란색도 있고 그 꿈틀이를 여기 구간에다가 그리는 거야. 꿈틀이가 어디부터? 0부터 4까지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꿈틀이가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언제가 최소인 거니? 1일 때가 최소인 거고 최소값은 y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1을 대입한 y값인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이걸 fx로 보면 f1 그게 최소값인 거고 그냥 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1-2 마3이니까 마4가 되겠네요. 최대값은 당연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y값인 4를 대입한 값이 될 거다. x에 4를 집어넣어주면 16-8 마3이니까 16에서 11을 뺀 거네. 그러니까 5가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거야. 그쵸? 근데 이게 나랑 선생님이랑 완전히 똑같이 풀라 이거지. 완전히. 그런 습관을 기르면 이런 식의 문제들은 너무 쉽게 풀린다 이거야. 너무 쉽게. 근데 얘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이거 킬러 문제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칭축이 막 미지수가 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그게 킬러 문제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고생합니다. 풀 때마다 고생하고 풀 때마다 두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푸세요. 똑같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2번. 이제는 좀 속도를 좀 높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3x. x가 0보다 작대요. 미안해요. 자,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그럼 마찬가지 이 방법도 이 함수를 그냥 그리는 거죠. 이렇게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헷갈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2a분의 b 직접 쓰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 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럼 x는 0은 마이너스 값보다 더 크니까 한 이 정도에 있는 거야. x는 0. 그럼 이제 우리의 꿈틀이가 얘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가 0이 될 수는 없어. 될 수 없으면 여기는 이렇게 빈칸으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꿈틀이가 있는 거야. 그럼 걔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네요. 끝없이 올라가니까 최대값 없다죠. 하지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한 y값이다. 요거죠.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 나옵니다. 세 번째 여기다가 할까요?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이다. x범위는 2에서 4까지다. 4에는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 함수도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이 함수를 그리고 대칭축 x는 1이죠.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면 x가 1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면 x는 2.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x는 2. x는 4. 그럼 더 오른쪽에 x는 4. 그래서 우리의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2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색칠. 4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4에는 구멍. 그렇게 해버리면 최대값은 존재하죠. x가 2일 때가 제일 큰 y값을 갖잖아요. 최대값은 x에 2를 대입한 게 최대지만 하지만 여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는 4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겠다가 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연습 꼭 해주셔야 되고요. 거듭 말하지만 지금 필기 잘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완전히 똑같이 계속 풀어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바뀔 거야. 그럼 나중에라도 그때 우리 유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나한테 이렇게 큰 도움이 됐었네 라고 그때 비로소 내신 볼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볼 때 애들 함수에서 빌빌빌빌 거릴 때 그쵸?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이까이꺼머 하면서 그냥 그때 배웠던 이렇게 꿈틀이를 그리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가 조금 껴있네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4번 첫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이거일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마찬가지로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니까 그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쵸?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하라? 대칭축. 축의 방정식 x는 2.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x가 a 이상이래요. 그럼 a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야? 대칭축을 고려한 이라고 했거든. 그 말은 a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르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잡는 거죠. 대칭축을 고려한 케이스를 잡으면 첫 번째, 그럼 A가 2보다 작다면 그럼 그때는 A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2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틀이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뭐가 된다?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2를 집어넣은 값이구나. 2를 집어넣어주면 4 빼기 8 더하기 5가 된다. 1이 되네요. 최소값. 그런데 두 번째 상황. 똑같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대칭축은 x는 2가 되는 건데 대칭축은 x가 2가 되는 건데 이제는 a가 2보다 더 작다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은 상황 한쪽에 등호 없으면 한쪽에 등호 갖다 놔야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거 역시 이게 x는 a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그때 꿈틀이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때는 a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최소값은 a를 집어넣은 값이다. a 집어넣어주면 그냥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그렇죠? 케이스 나눠서 미지수가 있으면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2번 x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고요. 그 상황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의 최대값 마찬가지로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야. 그럼 최고차함계수 음수니까 얘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고 그럼 대칭축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x는 얼마인 거다? a인 거다. x는 a인 거다. 맞죠? 그쵸? 자 x는 a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x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최대값을 구하시는 문제거든요. 최대값. 그럼 이것도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는 꿈틀이가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야. 물론 걔는 그림을 세 개를 다 그리기는 힘드니까 그냥 우리의 꿈틀이를 세 마리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세 마리의 꿈틀이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당하는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해되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꿈틀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잡아버리면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이니까 1이 a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x는 1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상황은 1보다 a가 더 클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최대값은 1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럼 이때의 최대값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상황. 이 상황은 뭐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있는 상황. 이렇게. 등호 없으니까 등호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된 상황이면 그때는 언제가 최대인 거죠? 축일 때 a일 때가 최대잖아요. 그럼 이때의 최대값은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이니까 a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세 번째 이 상황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a보다 큰 상황이죠.
마이너스 1이 a보다 크다면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큰 값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가 되네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최대 최소를 꿈틀이를 그려놓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대칭축을 고려해서 이 꿈틀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그쵸? 네, 그려놓으면 돼요. 알록달록하고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잘 이해되고 있을 거야 지금. 계속 문제를 들어갈게요. 11-5번입니다. 자, 11-5번에 계속 그 주제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내가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냥 그 순차적으로 지금 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건 지우지 않나요? 자, 11-5번입니다. 5번. x랑 y가 실수이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그 값이 4가 되면은 이거 될 때 4x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식을 푼다는 것은 항상 미지수를 줄여가는 과정이거든. 식을 푼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줄일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요 발문으로부터 y제곱 대신에 4-x제곱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식은 4x 더하기 y제곱이 4 빼기 x제곱인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그냥 한번 순서만 바꾼 거고요. 그럼 그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니까요. 선생님, 대칭축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x는 2.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고요. 최소값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정답지를 딱 냈어. 근데 이게 정답이 틀렸어. 어디가 잘못된 거냐?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걸 지우지 않았잖아요. 이걸 지우지 않았잖아. 자, 이 문제는 요 유형이란 말이야. 무슨 유형? 제한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선생님, 범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범위가 어디에 있죠? 범위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x가 100이 될 수 있나요? x 대신에 100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만에다가 y제곱을 더해서 4가 된대. 그러면 y값 없잖아요. x는 100이 될 수는 없다고. 그럼 x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x의 최대값입니다. x가 2가 될 수는 있어. 근데 x가 2보다 커질 수는 없어. 물론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아까 여기서 우린 y제곱 대신에 4 빼기 x제곱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인 건 맞아. 그쵸? 그런데 y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그 값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돼. 즉 4 빼기 x제곱이 0 이상이란 얘기죠. 이 얘기는 이항시키면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제한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였고,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꿈틀이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인 거죠. 그리고 2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값 8, 최소값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는 제한 범위가 주어진 2차 식의 최대 최소고 그 제한 범위가 문제에 살짝 감춰져 있는 그 유형인 거야. 살짝 감춰져 있는 그것을 찾아냈어야 되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최대 최소랑 관련된 실생활 문제 들어가 볼게요. 11-6번.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했대요.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과 원 모양의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과 같도록 만든다면 가축우리 넓이가 최대가 되는 원의 반지름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리고 세팅을 해보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과 그 다음에 원 모양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 가축 우리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전체의 이 철망의 길이가 20m. 일단 미터는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반지름을 x다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놓으면은 이거의 지름의 길이랑 얘의 가로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 길이는 그럼 2x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y로 표현하죠. y. 자, 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체 철망의 길이가 20m니까 그럼 얘는 원주잖아요. 원주 길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었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2파이 x 이렇게 되고요. 2파이 r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는 2x가 2개 4x y가 2개 2y 근데 걔가 얼마인 거다? 20인 거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우린 그럴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럼 넓이는요. 넓이는 요 넓이 x제곱 파이고요. 플러스 이 넓이는 2xy야.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이라고 있으니까 방금 풀었던 것처럼 최대가 되려면 y라고 하는 문자를 없애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y 대신에 나머지 식을 넣어주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2x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2y가 있잖아. 그러니까 2y를 남겨놓고 넘겨버리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2y는 그럼 20 마이너스 2파이 x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xy는 사실은 x만 더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요거에 의해서 x제곱 파이 더하기 2xy는 x를 곱하면 20x 마이너스 2파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요거 파이 x제곱 마이너스 2파이 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20x 이렇게 돼버리죠. 물론 x의 범위는 있어요. x의 범위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길이이기 때문에 x는 0보다는 크게 될 거야. 그쵸? 또 x의 최대 최소가 어쨌든 존재하지만 근데 뭐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친 대칭축에서 결정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의역은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원래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얘는 느낌으로 언제가
최대인 거야.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2차식이고 그 최대값은 대칭축에서 결정된다.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대칭축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죠. 분의 b 20 이거일 때가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즉 x에 이 값을 집어 넣어주면 그게 정답인 거죠. 자, 문제 굉장히 어쩔 수 없어요. 실생활 문제이다 보니까 실생활 문제는 정답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그때 y값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x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해주면 정답이 이렇게 나온대요. 파이 더하기 4분의 10 뭐 단위는 미터겠죠. 미터. 이렇게 써준 게 최종 정답이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우린 주제가 세 가지였습니다. 주제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는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그럼 세 번째 주제 기억나나요? 세 번째 주제 이런 거였는데 세 번째 주제의 포인트는 뭐였다? 실수. 그게 포인트였어요. 아까 똑같이 썼던, 내가 똑같이 쓸지 모르겠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x, y 또는 k까지가 그렇게 포함된 식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한다고요? 포인트를 실수에 둔다고 했잖아요. 실수에 포인트를 둔다는 것은 주어진 이 포함된 그 식이 2차식이라면 주어진 2차식이 실수값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고 범위로부터 최대 최소가 결정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실수 조건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예요. 11-7번부터의 문제 유형이고요. 7번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 4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2y 더하기 13 이꼴 0을 만족한다면 1번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2번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y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y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나머지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3은 0이 되는데, 그런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실수 xy라고요. 얘가 실수 xy란 얘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값이 있다. 얘를 만족하는 값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근이 있다란 얘기란 말이야. 그쵸? 값 자체를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방정식에서의 근이라고 했고 실수니까 실수값이 있다. 실근이 있다. 실근이 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이 흐름이었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x에 대한 판별식 짝수니까 그 짝수 판별식이
절반 제곱 64 마이너스 a 곱하기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거 양변 4로 나눠주고 정리해서 2차 부등식 만들어버리면 이 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y 범위는 1에서 마3에서 1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y의 최소는 마3이고 최대는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x의 범위를 구하래. 똑같은 거야. x 범위를 구하려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돼요. x 범위 구하려면 x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아니죠, y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y에 대해서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식을 써주면 주어진 식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y 나머지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3은 빵이고,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이죠. 얘를 만족하는 실수 y가 있다. 즉 y에 대한 실근이 존재한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짝수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써버리면 이제 뭐가 나오니? x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최대 최소 x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단원 자체가 최대 최소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유형이 세 가지다라고 말했고, 이 정석은 그 유형들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 문제부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냥 전범위 시험으로 출제가 이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러한 흐름에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도 문제 풀 때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얘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짝은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저 문제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11-8번. 실수 xy가 역시 또 실수 xy래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 문제 포인트는 실수 xy. 실수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할 때, 걔를 만족할 때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뭔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 지금 문제의 흐름상 이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판별식을 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내가 쓴 이걸 잘 봐봐요. 실수 xy 또는 k가 포함된 2차 식이라고 했는데, 식이라고 하는 거는 꼭 등식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식인 거죠. 이거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값이 등식이 아니면 등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등식으로. 이거의 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뭐라고 놓으면 돼? 는 k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는 k다라고 쓴 거가 그게 등식이 아니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는 k로 쓰란 얘기예요. 는 k. 그렇게 써주면 이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k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고 그것은 k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됐잖아.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아까처럼 요거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k 빼기 2x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2x 더하기 y를 k라고 놨으니까 그러니까 요 y 대신에 k 빼기 2x라고 써주면 되겠죠.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4x제곱 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은 빵. 자, 이제 얘기할 수 있나요? 이 흐름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 이거잖아. 얘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는 것은 어떤 흐름이다? 걔를 만족하는 실근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2차식에 실근이 있으니까 이놈에 대한 x에 대한 판별식을 생각했을 때 걔가 0 이상인 거구나. 그래서 판별식 절반제곱 4k제곱 마이너스 a c가 0 이상인 거다. 0 이상인 거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 이상인 거다. k제곱은 5 이하다. k는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 사이의 값인 거죠. 최대 루트 5, 최소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잘 안 보인다고요. 이 문제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추후에 여러분이 수학 칼을 배웠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 값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었죠. 하나만 이제 더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1-9번. 둘 다 같은 문제예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1분의 6x. 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고가 문제인데요. 역시 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수 x. x가 실수다. x가 실수다. 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 식을 뭐라고 넣자고요? 는 k라고 놓자고요.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이 값을 k라고 놓는다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역시 x제곱 더하기를 곱해서 이항시켜서 2차식을 만들면 그럼 얘는 kx제곱 더하기 k 곱한 거예요. 는 6x 넘겨버리면 k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인 거다.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 실근이 있다. 그래서 얘도 짝수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k범위 나오잖아요. 최대 최소 끝. 두 번째 문제 2번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이거의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다. 이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랑 b의 값을 구하래요. 풀 수 있잖아. 그치? 풀 수 있잖아. 똑같이 풀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는 k. 는 k라고 놓고 얘를 곱해서 2차식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주어진 2차식이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 판별식을 쓴 결과가
K의 범위를 구했을 때 그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범위가 되도록 하는, 그죠? 판별식 결과가 그런 범위가 되도록 하는 A랑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그죠? 같은 흐름이죠. 물론 약간의 조금 생각할 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항시켜서 곱했어요. 얘를 x제곱 플러스 1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그 식이 이렇게 되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kx제곱 더하기 k가 되는데, 이거 넘겨서 이항시키면 1-k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막 k는 0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이 조금 생각할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하여 최대가 3,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이 k가 만약에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k가 1이면 이거는 2차식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k가 1일 때랑 k가 1이 아닐 때로 살짝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k가 1이면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 돼버려요. 그럼 그 1차 함수가 최대, 최소가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어떠한 1차 함수, 직선은 끝없이 펼쳐진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한정될 수 없거든. 그래서 K는 1이 될 수 없어. 그 말은 뭐야? 얘는 2차식이란 얘기야. 그럼 2차식에 조건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것의 결과가 얘랑 똑같아지도록 A, B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 약간의 생각은 좀 필요하지만 사실 그 생각하지 않아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